소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현이라고 하고요.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제가 한국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박사부터 미국에서 했는데요. 근데 미국에서 박사를 하면서 뉴로사이언스 공부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사실 뉴로사이언스를 공부해 본 적이 없고 발표도 오늘 한국말로 처음 해보는 거라 혹시라도 제가 약간 한국말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영어를 쓰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뉴런의 최근에 발표한 논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제 저를 먼저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이제 관리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매스 제너럴 호스피털과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지브 윌리엄스 랩이라는 연구실에서 포스닥 리서처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제 리서치 키워드는 이제 박사과정 시작할 때부터 이제 계속 지금까지 소셜 커그니션이나 소셜 비헤비어 이런 사회적 인지와 행동에 관해서 뉴로피지올로지컬한 에스펙을 주로 보고 있고요. 제가 원래 전자공학 전공이라서 원래 이제 백그라운드로 갖고 있던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시그널 프로세싱 혹은 이제 데이터 내에서의 패턴 레코그니션 같은 기술을 데이터 아나리시스 할 때 이제 10분 활용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유니버시티 오브 애리조나에서 박사과정으로 있으면서 박사과정 프로젝트로 진행하였던 이제 프로젝트 결과물의 출판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하자면 어, 생명 활동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항상성 유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항상성에는 예를 들면 체온 유지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이제 pHD 농도를 유지하는 그런 기적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러한 이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항상성 유지 말고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정신적인 항상성 유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셜 호메오스테이시스, 사회적 항상성이라는 이제 주제가 화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이런 항상성 통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뉴로사이언티픽한 어, 관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프리프론탈 코텍스나 아미그달라, 히포캠퍼스 혹은 그와 관련된 브레인 서큐터리 그리고 그것들 자신의 뉴럴 메커니즘에 대해서 사회적인 인지와 행동에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사실은 이제 요즘에 항상성이라는 거는 이제 유지를 시키는 건 메커니즘이 그건데,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성이 유지가 안 되는가, 왜 그게 유지가 안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논의도 요즘에는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팬데믹으로 인해서 뭐 소셜 아이솔레이션이 생긴다든지, 혹은 소셜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노출로 정신적인 그런 사회적인 항상성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든가, 그리고 그 영향이 미쳐져서 유지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들 아는 이제 사이키아트릭 디지스 어떠한 정신병적인 병변으로 발현이 된다라는 이런 컨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항상성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어떠한 실험 모델을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혹은 실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연구들 보면 이제 소셜 디시전 메이킹에 관한 게 많은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고 조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타인들과 함에 있어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뭔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나의 선택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 컨텍스트를 활용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비교를 해서 내 선택을 했을 때 실제로 내가 이득을 취할 수 있을지 손해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결과물이 리워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약간 이러한 예에 착안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지 윌리엄스 랩에서는 예전에 프리즈너스 딜레마라는 이제 주제를 갖고 와서 원숭이 두 마리가 협업도 하고 배신도 하면서 그 리워드 양을 다르게 받는 이러한 연구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새 원숭이가 쓰리웨이로 협업 혹은 컴피티션, 경쟁을 하면서 또 리워드의 밸류가 달라지는 이제 그러한 소셜 디시전 메이킹에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게 꼭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걸까요?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하면 우리가 그거에 감정에
동해서 이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화를 즐겨 보게 되는데요. 실제로 경제 지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OTT나 그런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걸 당연히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 생각보다 그런 간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도 우리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리서치 아이디어의 주제는 제가 사용하는 이제 원숭이 모델한테 한번 영화를 보여줘 보자. 그리고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 속에서 타인이 하고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이 본인의 머릿속에서 어떻게 프로세스가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원래 갖고 있던 이제 원숭이들의 이제 배우들이죠. 배우들의 이제 후티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원숭이들은 실제로 뭔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영상이 아니고 그냥 개별 영상들이 있는 것을 저희가 이 원숭이는 조금 무섭게 생겼으니까 알파로 정하고 뭐 이런 애들은 조금 약해 보이니까 이제 좀 하위 랭크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티피셜하게 소셜 하이라키 그룹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룹에는 네 마리의 임의의 원숭이가 저희가 결정을 해서 넣었고요. 이 원숭이들은 이제 저희가 실험에 사용했던 이제 실험체 원숭이들이랑은 전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다른 컬러니에 있는 원숭이들이라서 이제 전혀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들은 어, 제일 높은 랭크의 원숭이는 항상 아래 랭크의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threatening 하는 facial expression을 하면서 내가 우위라는 걸 보이고 아래 랭크의 원숭이는 항상 appeasing 하는 그 submissive한 그 facial expression을 항상 보여주면서 난 너보다 아래다라는 거를 화면 속에서 서로 인터랙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험하는 원숭이는 그걸 통해서 랭킹 정보를 알아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그룹당 네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한 그룹당의 영상의 개수는 이렇게 6개의 조합이 나오게 됐고요. 실험을 진행을 할 때 한 트라이얼이 6초에서 15초 정도 길이의 이제 이런 인터랙션 하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좌우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원숭이들이. 그리고 둘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고 나면 원숭이는 일정한 양의 리워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거는 원숭이의 뭐 조합이라든지 무슨 아이덴티티와 관련 없이 다 같은 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는 절대로 어떠한 이 특정한 원숭이 타입에 대해서 바이어스 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저희는 원숭이의 이 픽세이션, 어디를 응시하는지에 대한 스캔 패스를 레코딩을 했고요. 그리고 어큐트하게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직접 32채널짜리 플렉선 B 프로브를 사용을 해서 뉴럴 액티비티도 동시간에 녹음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숭이 두 마리에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였고요. 두 원숭이 다 편도체를 타겟으로 해서 매일매일 다르지만 이제 같은 아미그달라 내에서 어, 데이터를 추출을 하였습니다. 이제 추출한 데이터 내에서 저희가 이제 싱글 유닛 액티비티를 잘 아이솔레이트 시켜서 이제 활동이 있는 그러니까 분석할 만한 셀을 202개를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들 아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싱글 유닛 액티비티가 뭐냐 하고 한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요렇게 어큐트하게 레코딩하는 데이터 시그널은 로우 데이터입니다. 와이드 밴드 시그널이라서 모든 프리퀀시 밴드의 이제 특성을 다 갖고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하이패스 필터링 혹은 밴드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그, 그 스파이크, 그러니까 셀이 전이가 형성이 될 때 그 타이밍을 threshold crossing을 통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그 스파이크의 형태를 통해서 소팅을 해서 싱글 유닛의 액티비티를 이렇게 아이솔레이트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채널에서 유닛이 두 개, 세 개 나올 수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실제 실험에서 이제 저희가 레코딩 한 거를 재구성해서 지금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금 영상에 두 마리의 원숭이가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는 트레트닝을 하고 있고 이 하위 원숭이는 이제 상급 원숭이한테 이제 약간 서브미시브한 표정을 짓고 있죠.
그래서 이제 초록색은 이제 실험을 하는 원숭이가 어디를 보고 있는지 저희가 리코딩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소리와 함께 나오는 이 파란 막대기들은 이제 저희가 아까 말한 아이솔레이트 돼 있는 하나의 싱글 유닛 액티비티를 저희가 타이밍에 맞게 소리와 비주얼라이제이션 한 것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듯이 그러면 저희는 두 가지의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정보를 뽑아낼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어디를 얼마 동안 보았는가, 이 원숭이가. 그리고 그 보는 동안에 싱글 유닛 액티비티는 얼마나 일어났는가.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상급 원숭이를 볼 때의 경우와 하급 원숭이를 볼 때의 그 셀의 파이어링 레이트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뒤에 있는 저희 결과에 이제 이용을 하였는데요. 그 셀 액티비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그러면 이 원숭이 피실험 원숭이들의 이 응시하는 행동 양식은 이제 어떻게 패턴이 나왔는가를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원숭이들은 상급 어, 원숭이, 그러니까 더 높은 랭크의 원숭이한테 더 많은 응시의 시간을 쏟는 것을 저희가 도출을 해냈습니다. 뭐 저희가 그냥 예상하기로는 당연히 이제 그 상급 원숭이는 트레튼을 가하고 있고 당연히 나한테도 언젠가는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워치아웃하는 느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게 정말로 이 원숭이가 그게 상위 랭크라서 보는 거냐 아니면 단순히 그 위협적인 표정 때문에 보는 걸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희가 원숭이가 그 상급 원숭이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보는 프레임이 페이셜 익스프레션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에 대해서 따로 계산을 해봤는데 그건 영향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급 원숭이를 볼 때는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없는 프레임에 더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페이셜 익스프레션 자체는 이게 뭔가 내 그 원숭이의 픽세이션을 이끌지 않는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요. 그렇다면 인디비주얼 아이덴티티에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지 않냐 해서 사실은 랭크가 높은 원숭이를 더 오래 봤으면 좀 더 스토리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제 데이터에 나온 거는 어, 별로 그렇게 크게 뭔가 이렇게 두드러지는 특성은 또 랭크에 따른 거는 이 루킹 비헤비어에서는 없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본론인 그러면 이 아미그달라 편도체에 있는 뉴런들이 사회적 지위에 어떻게 튜닝이 되는가에 대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문에는 저희가 이제 그 202개의 셀주 중에서 이제 특정한 이제 캐릭터리스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가장 제일 잘 나온 뉴런을 예로 들었는데요. 요 패널 C에 있는 것은 이제 레스터 플롯인데 요 점들이 그 타이밍에 스파이크가 발생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스파이크 타이밍, 스파이크 트레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이 스파이크 트레인들을 그때 이 P실험 원숭이가 특정 오브젝트에 응시를 하는 타이밍을 제로로 설정을 해서 모두 다 라인업을 시킨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 점들은 이 스파이크 트레인들 중에서 이제 그 원숭이가 특정 그 오브젝트에 혹은 인디비주얼에 픽세이트 on 했던 그 듀레이션 동안의 스파이크 트레인들을 보라색으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보시면 이제 상위 원숭이를 볼 때 좀 더 덴스한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요 내용을 토대로 히스토그램을 밑에 그려봤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셀은 원숭이가 상급 원숭이를 바라볼 때 좀 더 액티브하게 더 프리컨트리하게 셀 파이어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히스토그램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셀들이 항상 어, 그 상급 원숭이를 바라볼 때 더 높은 활동량을 보인 건 아니고요. 이제 어떤 셀의 경우는 원래 활동량이 높다가 도미넌트 원숭이를 볼 때 오히려 떨어지고 반대로 이제 하급 원숭이를 볼 때는 낮다가 오르는 경우도 이런 셀들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제너럴하게 캐릭터리스틱을 카운트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이런 시계열적인 특징은 일단은 넘겨두고 도미넌트, 그러니까 상급 원숭이를 볼 때와 하급 원숭이를 볼 때 셀 파이어링 레이트가 같냐 다르냐를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계적으로 둘의 파이어링 레이트가 다르다면 그럼 이 셀은 사회적 지위에, 그러니까 보고 있는 오브젝트 혹은 인디비주얼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제 결론을 두었고요.
그래서 총 202개 뉴런들 중에서 50개의 뉴런, 거의 25%에 해당하는 뉴런들이 이런 캐릭터리스틱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또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정말로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그 비주얼하게 다른 비주얼 때문에 그 셀이 동작한 걸 수도 있지 않냐라는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소셜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셀 액티비티가 다른 셀들 중에서 과연 몇 개의 셀이나 이런 식으로 페이셜 익스프레션이 있는 프레임을 보여줬을 때 다른 파이어링 레이트를 보이느냐를 또 저희가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보았는데 9.2%의 셀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거의 90%에 육박하는 셀들은 페이셜 익스프레션이랑 관계없이,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와 관계없이 정말 그 보고 있는 인디비주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파이어링 레이트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저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큐트하게 인베이시브한 방법으로 이제 시그널을 저희가 컬렉트를 했잖아요. 그러면 매번 할 때마다 우연찮게 요런 거 관련돼 있는 데만 잘 이렇게 리코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뭐 25%나 나온 게 아니냐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희도 당연히 그 생각을 똑같이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PCA에다가 모든 수집된 셀들을 다 넣어놓고 PCA가 그것을 구분해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스테이터스에 따른 파이링 레이트가 다르다는 걸 구분할 수 있는가를 판정을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이제 일반 PCA 모델은 아니고 디믹스드 PCA라고 조금 더 슈퍼바이즈드 된 에스펙트가 들어간 방법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PCA처럼 explained variance가 이제 이렇게 퍼센티지가 나오는데 그 일개 컴포넌트가 어떠한 팩터를 대표 레프레젠티티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사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컴포넌트가 1번인데 1번 컴포넌트죠. 그래서 7% 정도 explained 됐고요. 그 안에서 이게 디코딩이 되고 있다는 걸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로 우연히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수학적으로 디코딩이 잘 되고 있는 건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디코딩 퍼포먼스도 측정을 하였는데요. 정답은 도미넌트 아니면 서브오르디네이시니까 랜덤 찬스는 0.5% 그러니까 50%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터레이션 하고 셔플링 하면서 랜덤으로 할 수 있는 찬스가 요런 쉐이디드 에리아 정도의 확률이 나왔고 저희의 데이터는 그 랜덤한 확률을 상회하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모델이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이 암기달라 뉴런들이 이걸 구분한다라는 이제 근거를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흥미로운 이제 저희의 발견은 어, 실제로 지금 보고 있는 그 오브젝트 혹은 인디비주얼이 그 인디비주얼의 그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뉴런이 다르게 동작하는 것과 동시에 그거를 그 인디비주얼을 응시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소셜 파트너가 누구냐, 그 소셜 파트너의 어, 그 스테이터스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셀이 다르게 동작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예시를 보여드리면요. 원숭이가 A라는 제일 상위 랭크의 원숭이를 보는 와중에 그러면 제가 아까 다른 컨비네이션이 있다 말씀드렸죠. 그럼 파트너가 B일 때도 있고 C일 때도 있고 D일 때도 있는 세 가지 다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럼 사실 똑같은 원숭이를 보고 있으니까 똑같이 셀이 동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유독 파트너가 B일 경우에만 다르게 이렇게 크게 동작을 하는 경우를 발견을 했고 이러한 경우를 세어봤더니 오히려 그런 소셜 스테이터스에 튜닝 되는 경우보다도 조금 더 많은 26%의 셀이 이제 파트너 이펙트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파인딩을 정리를 하자면 아미기달라의 뉴런은 어, 응시하고 있는 인디비주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셀렉티비티 하다라는 결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직접 보고 있는 그 객체 말고도 그 객체의
소셜 인터랙션 하고 있는 파트너의 사회적 지위가 또 영향을 준다는 두 번째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의 발견은 이제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냐면 어 그 아미그달라에 있는 뉴런들은 어 소셜 하이라키, 그러니까 사회적 이 구조와 그리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할 수 있고요. 또한 단순히 이런 사회적 지위를 단순히 그것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누구랑 인터랙션하고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인터랙션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더 어댑티브하고 좀 더 다이나미컬리하게 관여를 한다라는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인제 제가 발표한 뉴런에 관련된 내용이고 뉴런 페이퍼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싱글 유닛만 볼 거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우 데이터 안에는 많은 정보가 있는데, 그럼 싱글 유닛에서 살짝 한 단계 넘어가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해서 다운 샘플링을 하고 나면 저희가 로컬 필드 포텐셜이라는 데이터를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국지적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셀들이 파이어링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신호고요. 그래서 저희가 같은 맥락으로 이 응시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 LFP 시그널들을 한번 라인업을 얼라이먼트를 시켜서 특성을 한번 봐 봤어요. 인제 그거를 Event Related Potential 이라고 하는데 그 애널리시스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현재 발견한 거는 소셜한 어 객체와 non 소셜한 객체가 다르게 LFP 시그널이 측정이 된다는 것도 발견했고, 저희가 싱글 유닛 액티비티 애널리시스에서 보여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상급 원숭이를 볼 때와 하급 원숭이를 볼 때가 다르게 또 LFP에서도 동작을 한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퍼블리시 되지 않았고요. 지금 논문 작성 중에 있으니까 다음 페이퍼도 좀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단순히 그 타임 시리즈에서 그 ERP, LRP의 시그널만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프리퀀시 밴드에서 어떤 주파수 영역대의 파워가 달라지는가 또 인제 다음 페이퍼에서는 다룰 예정이니까 봐 주시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싱글 유닛에서 어떤 게 있었고 LRP, 필드 포텐셜에서 어떤 결과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는 하는 궁금증도 당연히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싱글 유닛 스파이크와 로컬 필드 포텐셜, 스파이크 필드 코리언스에 대해서도 보고 있고, 이제 어느 정도 감마 밴드에서 페이즈 락킹이 일어난다는 것을 어느 정도 발견을 해서 이것도 함께 포함을 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마지막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인제 맨 처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 연구는 인제 애리조나에 있는 고사드 랩에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그 연구실에서 저를 많이 도와줬던 동료들, 그리고 테크니션들, 랩 매니저들 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 PI이자 어드바이저이신 어 캐탈린 고사드 교수님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칼텍과 시다스나이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울리 티사우즈 교수님께도 이 논문의 공저자로서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표하고 싶습니다. 일단 제 이제 논문에 관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 질문은 어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고 아니 몇 마디만 더 하고 받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쪼금 더 하고 싶은 말이, 인제 제가 리서치 백그라운드가 쪼끔 뉴로사이언스 하는 사람치고는 특이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을 좀 얘기하고 지금 여기 와 계신 관련 연구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슬라이드를 살짝 쪼끔 더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저는 인제 처음 대학원 준비를 할 때 저는 전자공학을 했었고, 그래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기 위해서 인제 처음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한 거는 이게 포커스가 여러 개 돼 있는, 그 뒤에 포커스 돼 있고 앞에 포커스 돼 있고 이런 다중 포커스 영상을 퓨전해 가지고 하나의 인제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영상으로 합성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개발하고 나니까 얼마 안 돼서 애플에서 아이폰에 HDR이라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다중 초점 기술은 아니고 이제 다중 노출되어 있는 영상을 하나로 합성하는 기술인데, 어쨌든 컨셉은 되게 비슷하죠. 그래서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 '아, 내가 하는 연구가 실생활에 이렇게 금방 쓰이는구나.' 그리고 전 그래서 되게 뿌듯함도 느끼고 재미도 느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넘어간 거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뭐 보행자 인식도 하고
앞차 인식도 해서 컬리전 워닝도 줄 수 있고 신호등 인식, 차선 인식, 그 주변 상황 인식도 같이 하면서 블라인드 스팟 워닝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자동차를 개발할 수 있는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게 2017년 박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테슬라에서 다 이미 어느 정도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론 제가 테슬라한테 기술을 주거나 뭐 도움 준 건 없지만 또 제가 연구를 했다는 게 또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었다는 점이 또 뿌듯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즘 생각이 드는 건 그럼 제가 2017년부터 박사과정 시작하면서 저는 이제 뉴로사이언스라는 분야 안에서도 소셜 커그니션, 소셜 비헤비어에 관련돼 있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그럼 뉴럴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펀더멘탈한 연구잖아요. 어떻게 우리의 사회적인 정보와 사회적인 지식이 우리의 뇌 속에서 프로세싱이 되는가. 그래서 뭐 심지어 사람도 아니고 원숭이 뇌에서 나온 결론을 어떻게 쓸 건데? 라는 질문이 항상 따라오게 마련이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언젠가는 당연히 이제 인류를 위해 사용을 해야 될 기술이니까 현재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이제 정신병적인 치료법 혹은 진단법에 대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는데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우 기초적인 연구기 때문에 당장 클리니컬하게 도움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런 연구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정보를 교류하고 이런 펀더멘털한 연구를 하시는 분과 그리고 윗 단계에 있는 그 클리니컬 단계 혹은 이제 다른 분야의 이제 연구자들이 협업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첫 번째 보였던 이 화면처럼 뉴럴 사이언티스트 혹은 바이오 사이언티스트들과 소셜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클리니컬 사이언티스트 혹은 의사들이 같이 협업할 수 있고 정보 그리고 환자 정보 혹은 이런 바이오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나 이제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이 된다면 앞으로의 이쪽 분야의 연구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와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관심 있으시거나 하면 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사실 제가 지금 원숭이 모델 혹은 G 모델로 이제 실험을 하고 있는 이 어큐트하게 인베이시브하게 뉴럴 레코딩을 하는 게 이제 동물 모델에서만 가능한 건 아닌 게 되었고요. 사실 뉴럴링크라는 회사가 이제 다른 목적이지만 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는 더더욱 더 날개를 달고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 더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질문 있으시면 받도록 하겠습니다.